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장 들어왔죠, 그죠? 2장이죠, 그죠? 예, 들어와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보 신호, 그죠? 정보 신호에 이제 우리가 뭐 디지털이나 아날로그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신호를 변환하는 방식, 그죠? 그런 방식과 그리고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죠? 데이터 통신 파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파트가 아니라 절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이번에는 정보 전송 부호화에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한번 보죠. 정보 전송 부호화, 트랜스미션 코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정보 전송 부호는 데이터 전송이 단순한 정기적 신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 상호 간에 규정된 데이터 형태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도대체 뭘로 약속할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단순한 정기적 신호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패킷으로 보내고 뭘로 그리고 뭡니까 프레임으로 보내고 뭐 등등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낼 때 여러 가지 규정된 데이터 형태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송부호는 통상적으로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0101 이 코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스키 코드 혹시 뭐 언어라도 하나 한 가지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아실 텐데 이 아스키 코드는 안시라는 미국 그 표준협회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뭐 거기서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자, 한문자 있잖아요. 영문자를 기준으로 이거는 한글을 표현을 못해요. 한글을 표현을 못하고 영문자를 이제 영문자는 우리가 1바이트거든요. 1바이트라 가지고 이거는 8비트잖아요. 그죠? 1바이트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캐릭터 타입하고 인트 타입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아예 처음부터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문자형 데이터 영문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스키 코드 표라는 게 있어요. 그 아스키 코드 표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아스키 코드 표 아스키 코드표 이렇게 제가 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아스키 코드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스키 코드를 알면 C나 C++, 자바 등으로 된 문자열 함수를 다루거나 파일 함수를 다룰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아스키 코드 표인데요. 10진수 0 그죠? 되어 있고 우리가 문자 이 널 값은 아무것도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미지의 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값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A부터 대문자 A부터 좀 밑으로 좀 더 내릴게요. 소문자 Z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원바이트 값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자형으로 표식을 하면 이렇게 표식이 되는데 10진수로 표식을 하게 되면 97이라는 숫자가 돼요. 이게 바로 아스키 코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스키 코드를 던져서 이거를 이진수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 이진법 안 배우셨죠? 뭐 예를 들어서 97이다. 2 이렇게 나눠서 이 뭐예요? 4 하고 8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이 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죠. 24 하면 0이 되고 이런 형태로 쭉 계산해서 나가서 이거를 여기에 8비트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진법을 진법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십진수를 이진법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CPU가 읽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ASCII 코드예요. 그래서 ASCII 코드는 요거 일단 넘겨 놓고요. 그래서 ASCII 코드는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EBCD 코드 등이 존재를 해요. EBCD 코드. 이거는 EBCD 코드는 다양한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 정보 비트가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자 코드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코드예요. BCD 코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거든요. 예, BCD 코드라고 한번 찾아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BCD 코드 말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잠시만요. BCD 맞죠? 예, EBCD죠. 왜 이래 헷갈립니까? EBCD 코드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EBCD 코드는 뭡니까? 이런 세 개들이 존재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ASCII 코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이진부호, ASCII 코드, EBCD 코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부호는 정보 전송을 두 가지 상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과 1로 표현하는 데이터 비트로 송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예요. 그리고 ASCII 코드는 7개, 우리가 토탈 8비트예요. 한 문자는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 7바이트만 써요. 7바이트. 그리고 이 1바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얘는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부호 비트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Parity Bit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류를 검사하는. 알겠죠? 예. 그래서 ASCII 코드는 7개의 정보 비트. 그러면 2의 7승이 된다. 그죠? 2의 7승이 되면 정보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로 구성해서 에러를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페리티 비트는 에러를 이제 데이터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 에러를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SCII 코드는 2의 7승이죠. 2의 7승인데 그래서 2의 7승이 128개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unsigned로 이렇게 표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부호가 없는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unsigned가 붙으면 0에서부터 255까지 되고요. 이거는 128개의 문자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28에서 그리고 이제 128개의 문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드 원래 이제 부호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값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나타낼 때는 이제 부호 비트로 이제 사용이 되고 데이터를 보낼 때는 페리티 비트로 해서 데이터가 송신이 될 때 에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알아내는 그러한 놈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EBCD 코드는 엄밀히 말하면 Extended Binary Coded Decimal Interchange Code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Extended 확장됐다. 그리고 Binary B가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이진 코드죠, 그죠? 그리고 데시멀, 그죠? 십진법, 그죠? 이건 D는 데시멀이에요. 이 I는 인터체인지예요. 바꾸는 거겠죠?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C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말하면 확장 이진화 십진법 교환 부호라고 해요. 그래서
EBCD 코드는 뭐냐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까요? EBCD 코드는 원래 얘는 8비트를 얘도 역시 사용을 하는데요. 다양한 문자와 숫자, 기호 등을 전송하기 위해서 정보 비트가 8비트로 구성이 된 문자예요. 문자 코드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EBCD 코드는 기존에 BCD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6비트거든요. 예, 6비트인데 이거를 확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확장을. 그래서 BCD 코드는 이 6승 개수를 표현을 해서 확장해서 얘는 EBCD 코드는 존 비트하고 숫자 비트가 있어요. 존 비트, 숫자 비트 이렇게 해서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렇게 존 비트가 4비트 그리고 숫자 비트가 4비트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문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8비트니까 2의 8승이잖아요. 그러니까 256이 돼요.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진부 정리를 하자면 이진부는 0 혹은 1비트, 1의 비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고 BCD 코드는 2의 6승 하면 64개죠. 그죠? 64가지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고 아스키 코드는 아까 봤다시피 얘는 7비트, 한 개는 페리티 비트. 얘도 8비트긴 해요. 근데 한 개는 페리티 비트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는 부호 비트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이거나 또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는 페리티 비트로 오류 검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128개. 그리고 EBCD 코드는 8비트로 2의 8승 해서 256개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BCD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에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여기 좀 풀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BCD 코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BCD 코드는 6비트, 6비트를 해요. 6비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점 비트가 BCD 코드는 점 비트가 2비트고 숫자 비트가 4비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BCD 코드는 이진수 컴퓨터 같은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에는 좋죠. 그것은 사용하는 사용자가에게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진수는 이진수를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진수 형태로 창안한 것이 바로 BCD 코드예요. 근데 6비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EBCD 코드로 확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진수를 보면 010101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뭐죠?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도 그죠? 그걸 이제 인코딩해서 0101로 바꿔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CPU가 읽어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다시 그 동영상을 재생할 때는 다시 그 인코딩 된 거를 디코딩 돼서 이제 보여주죠.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코덱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10진수 형태로 창안한 것이 바로 이진수는 우리가 보면 인간은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0101 된 거 봐서 뭐예요? 그거 알아봅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10진수는 그래도 그나마 이진수보다 낫죠. 낫죠. 그죠? 그래서 창안한 것이 바로 BCD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10진수의 각 자릿수에 대응되는 4개의 비트, 이게 바로 숫자 비트입니다. 숫자 비트. 그래서 사용하여 표현, 각 4개의 비트의 범위는 빵빵빵빵에서 1빵빵빵 1빵빵 1이에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0이에요. 그죠? 10진수를 변환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1이고요. 이거는 원래 1이 있으면 2가 되고 2의 0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이 10진수를 바꾸면 2의 1, 0승, 1승, 2승, 3승 이렇게 되죠. 3승이 돼가지고 뭐예요? 8이에요. 8. 8. 그죠? 그리고 요거는 4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2까지 나타낼 수 있고 1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8421 비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8421 비트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조금 처음 맞닥뜨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뭐 계속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BCD 코드 같은 경우는 8421 코드라고 우리가 이제 2의 0승부터 시작을 해서 2의 3승까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 8421이라고 하고요. 범위는 요까지고요. 그리고 얘는 1010 이거는 10진수로 나타내면 8 그리고 이거는 8 더하기 2죠. 그럼 10이다. 그죠? 맞습니까? 10에서부터 1111은 얼마예요? 1, 2, 4, 8 더해봐요. 1, 2, 4, 8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12, 13, 12, 14, 15 그죠? 이게 이제 15예요. 16진수로 표현하면 F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제 요 값은 BCD 코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짓 비트, 숫자 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4바의 4비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8421 값을 의미하며 8421 코드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8421 코드라고 하면 BCD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EBCD 코드는 BCD 코드를 확장한 거. 그래서 좀 비트 4개, 숫자 코드, 숫자 비트 4개. 이것도 역시 8421 코드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두 개의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BCD는 6비트, 아스키 코드는 7비트와 1비트의 페리티 비트, 그리고 EBCD 코드는 8비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이렇게 이거는 모르시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진법 변환이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진법 변환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따고 나서 나중에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거 따야 되잖아요. 그죠? 기능사나 뭐 산업기사 따야 되니까 거기에도 진법 변환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진법 변환도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죠? 예, 디테일한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정보 전송 부호화에서 두 번째로 직렬 전송이 있고 병렬 전송이 있습니다. 다들 뭐 고등학생 이상이라고 하면 직렬이 뭔지, 병렬이 뭔지 그 개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렬 전송은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사용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송신하는 방식이다. 직렬 전송은 한 회선만, 만약에 예를 들면 한 회선만 이용한다면 이쪽으로만 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회선이 적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전송 비용도 당연히 여러 가지 회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 비용이 적겠죠. 근데 그만큼 속도는 느리겠죠. 예, 속도는. 그래서 단말 장치가 여기 이게 이제 정보 단말 장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되는데 단말 장치로 이렇게 다른 단말 장치로 보낼 때 이렇게 직렬로 한 선을 이제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태가 바로 직렬 전송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병렬 전송은 아시죠?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갈래로 나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전송로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왜 메쉬, 망형 배워봤죠? 그죠? 이렇게 별형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단선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게 최단 경로가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단선이 됐다면 말이죠. 이런 형태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병렬 전송 방식이고, 이건 당연히 그러면 회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대신에 또 비용은 또 높아지겠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하지만 얘는 동시에 여러 회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빵 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위에 직렬 전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죠. 예. 그러한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차이점 내놨는데요. 직렬 전송하고 병렬 전송 간단하게 읽어보죠. 설명은 다 드렸고요. 개념. 직렬 전송은 한 문자의 비트를 하나의 전송 선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반면에, 얘는 한 문자의 비트를 각자의 전송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동기식 전송 방식이고, 얘는 송수신기가 단순하다. 이 동기식 방식은 뒤에 나오니까, 동기하고 비동기는 뒤에 나오니까 설명드리고요. 송수신기가 단순하다. 그리고 직렬 전송의 장점은 전송 에러가 당연히 적겠죠. 순차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는 장거리 전송, 그리고 통신 회선 비용이 저렴. 단점은 전송 속도가 느린 거 설명드렸습니다. 병렬 전송의 장점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전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신에 아무래도 에러 발생 가능성이 좀 직렬 전송에 비해서는 좀 느리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직렬 전송을 쓰는 데는 거의 없죠. 전부 다 병렬 전송을 많이 쓰죠. 예. 병렬 전송을 써야 속도가 관건이니까요.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IT에서는 비동기식은 unsynchronized trans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기식은 synchronized transmis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의 내용을 좀 보면요. 비동기식 전송은 한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한 문자 단위로. 그런데 문자를 전송할 때 스타트 비트하고 스톱 비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송하는 문자들 사이에는 유효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동기식은 프로그래밍 언어론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기식 같은 경우는 딱 하나 맞물려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느 누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게 동기식이거든요. 그런데 비동기식은 백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터서 이거를 실행해라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놓으면, 비동기식은 뒤에서 백에서 알아서 처리가 돼서 끝나면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으로 뭐 누구한테 파일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 파일 보냈다라고 이제 그거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하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비동기식이라고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비동기식, 그러니까 백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상에서는 비동기식 전송은 한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스타트 비트 그리고 스탑 비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유의시간이 존재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식 전송은 문자를 블록 단위, 우리가 통상 블록이라고 하면 1바이트 말고 통상
뭐 하면 이거는 뭐 1024 바이트, 1kb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예요. 바이트. 바이트. 그래서 이거를 바이트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거를 우리가 블록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블록 단위는 그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100mbps면 100mbps 이런 것처럼 딱 정해 놓으면 그러한 블럭에 맞게끔 안에서 이내에서 이제 블록화돼서 전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자를 블록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문자가 바로바로 빨리 전송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동기식 전송은 문자를 블록 단위로 빠르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문자 동기 방식과 비트 동기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비동기식 전송하고 동기식 전송의 차이점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개념을 한번 보죠. 일단 이거는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을 한다고 했고 한 문자 전송할 때마다 동기화를 수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 문자 갔니? 갔다. 그래서 또 갔다고 자기도 이제 그 신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스타트 비트하고 스톱 비트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동기식은 데이터를 블록으로 나누어서 전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전송 단위는 비동기식은 문자 단위의 비트 블록. 이거는 프레임이죠. 프레임은 뭐였어요? 랜카드하고 우리가 데이터 통신할 때 랜카드에서 데이터가 나갈 때 프레임 단위로 나가죠. 그러면 한 문자만 나가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10mbps가 들어가 있으면 10메가만큼 그 안에만큼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데이터 인터넷 속도만큼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전송 속도는 당연히 비동기식은 저속이고 얘는 고속인 거 이해하시겠죠? 이제 전송 효율은 비동기식보다 전송 효율이 높은 얘가 높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장점은 동기화가 단순해서 이거는 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하죠. 근데 이거는 원거리 전송에도 용이하고 단거리면 더 빠르고 원거리가 있더라도 뭐 인터넷 속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잘 날아가죠. 예. 그래서 대다수 동기식 전송을 많이 쓰죠. 단점은 이거는 유효시간 발생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동기식은 고가지만 요즘에는 고가라고 할 값이라도 그렇게 이건 상대적으로 비동기식에 비해서 고가라는 뜻이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이거 쓰죠.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쓰다가 뭐 속 터져서 열불나요. 예. 그래서 그리고 혼합형 동기식 전송은 동기식 전송과 전송의 특성과 비동기식 전송의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비동기식 전송보다는 빠르다. 근데 뭐 혼합형을 쓰는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거의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많이 쓰더라도 시험에도 시험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다음 중 비동기식 전송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동기식 전송은 당연히 우리가 아니까 이제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아이고, 벌써 또 30분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렸던 거는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의 차이점,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렬전송, 백렬전송. 이거는 요것만 생각해봐도, 이 그림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송에 부호할 때, 이진부호, BCD, ASCII, EBCD 코드, 요거
요 표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죠? 그 다음, 요까지 했죠. 예.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30분이 가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